안녕하세요. 또 어김없이 불금이 되는 날이네요. 어, 오늘 이 내용 좀 들으시고 그냥 또 한잔 하시고 편안하게 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공유로 시작을 할게요. 자, 어제 했던 내용이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언급을 다른 분들한테 먼저 들어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 보충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최영규 박사님과의 관계 및 마스터키 의혹에 대해 이거를 쓴 시점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14일이에요. 그러면은 명칭 자체나 최 이사장을 박사라는 이런 일개의 개인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까부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런 내용을 좀 어, 서두에 먼저 좀 말씀드려요. 운영사 미디움의 의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최영규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이 아니고 존중한대요. 그러나 미디움은 KOK 프로젝트 참여 시 KOK가 진정한 비즈니스로 탈바꿈하려면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연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네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그냥 개발사예요. 운영사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게 기본이지요. 제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게 그거죠.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뭐 그냥 들어도 되겠네. 제가 박무식이 부사장하고 최 이사장하고 주고받은 이메일 어, 아 이게 아니고 일반 프론티어였구나.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재단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을 그쪽에서 실시 집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떠한 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이 있고 KOK 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K 스테디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의 관계는 재단에 모든 것들이 속해요. 재단에서 모든 것들의 관리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말 버리장머리 없다라고 또 말하고 싶고 막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쓰고도 싶은데 뭐 이게 또 녹아 보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어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거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움은 KOK 커뮤니티 파워에서 희망을 보았고 개발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그 앱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초이스를 그 이 용역사가 한다? 아니요. 세상에 그런 저기 뭐고 비즈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MDM을 그게 MDM이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메인넷 이름이었을 거고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도 MDM 코인이었을 건데 거기에는 커뮤니티가 없지요. 커뮤니티 파워라는 게 생태계의 어,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미 많았는 상태였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그를 표현을 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은 그냥 개발비가 얼마냐, 개발비에 대한 부분만을 따지는 거지, 용역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을 왜 고려를 하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또라이와 같은 사람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공천조차도 받지 않았는데 공천을 받고서 국회의원이 됐는 양처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발사의 역할이 계단 위에 올라서 있는 어젠가 그 한번 읽으면서 봐줬죠. 프론티어 운영사, 그 다음에 재단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을 쓰는 이 상태에서는 이미 자신이 가지는 권한이 이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이미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머리에 이미 박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 이렇게 써제껴 내려가는 거예요. 커뮤니티 어, 파워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말은 그 KOK 커뮤니티 즉 프론티어 여러분들이 KOK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체이자 자산이 맞아요. 가치를 만드는 그 생성자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의 그 주체가 결국에는 프론티어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프론티어들이 모인 KOK는 다단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사람 그다음에 그 좀 이따가 보면은 이상한 또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가 그리고 송땡땡이가 표현을 하기를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를 다단계꾼으로 보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는 표현을 다단계라는 오명 스스로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참여자였고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 너무나 이 그 긴 빨대를 꽂아갖고 쪽쪽 빨아먹던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단계라는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지.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 광고, 그, 그 효과가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 30%나 되면은 엄청난 효과고 대부분의 것은 그거를 써본 사람이 그 구전, 그러니까 리프러를 통해 가지고 광고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 퍼센티지라고 통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프론티어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고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했지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1대,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법률적으로 또 3대부터는 다단계라고 하니까, 그거는 없애는 거는 맞다라고 저도 이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진 상태니까. 근데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는 저는 여전히 1대, 2대의 어떠한 기여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단계 오명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저는 어, 제가 미팅을 하고 하면서도 어,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또 하나가 7월 제가 19일인가 그때 만났던 그 전 사무총장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사람을 그 하찮게 보고 그랬던 게 결국에는 그랬다라 이 같은 의미로 저를 다단계꾼으로 봤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의 그 커뮤니티 파워를 다단계에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됐지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정말 미미하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단계였지만은 실제로 그 뭐 15대, 25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서는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이런 데에서는 다단계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했다. 그런데 너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긴 빨대를 꽂았다는 게 문제지요. 미디움은 KOK의 커뮤니티 파워를 부정하는 외부의 요소와 정면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말장난이죠. 반박과 말싸움이 아닌 메인넷 기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KOK를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물 전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2만 6천까지에 가까운 것들이 메인넷이 도대체 몇 개고 거기에서 순위 100위 안에 들었는 거, 200위 안에 들었는 거 따지면은 메인넷이 없어도 충분히 그 D앱 정도로도 다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D앱으로서도 충분히 그 생태계도 유지를 하고 가치도 만들 수 있어요. 메인넷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메인넷에 지금 딸랑 있는 거, 커뮤니티 풀, 제너 드래곤, 뭐, 보는 정도 몇 개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지는 기반이, 어, 그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 데가 이미 검증이 돼서 거기 디앱들이 많은데 귀찮아서도 못 가고요. 그리고 옮겨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유저들이 그러니까 이 메인넷 기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KOK 선물 들고 싶습니다. 그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K-스테디움의 탄생입니다. K-스테디움 여러분들 뭘 느껴요? K-스테디움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거부를 하잖아요. 90만 명이 거부를 하고 있다고요. 미디움은 메인넷을 통해 KOK 파운데이션의 KOK를 메인넷으로 전부 이전시켜 보상 구조에 얽매여서 비난받는 KOK를 유저 중심으로 서비스로 유저 중심의 서비스로 체질 개선의 K 스테디움이라는 리브랜딩을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미디움이 모든 거의 주체예요. 주어예요. 위에도 미디움은 KOK의 커뮤니티 파워를 부정하는 뭐뭐뭐 하고 싶습니다. 미디움은 주주주 뭐 했습니다. 여기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체가 관리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대등한 정도의 주체가 재단이고요. 그리고 대등한 지위를 가졌는 저희 프론티어 이 홀더들 스태킹 한 사람부터 해서 KOK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예요. 여기는 전혀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냥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도 개발을 해서 미디움
그 KOK 재단이라는 데다가 공급을 하는 거지요. K 스테디움 지금 보면 있잖아요.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돈을 그 여기에 KOK 재단이라는 것과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KOK 재단에 우리 KOK의 하나의 메인넷을 개발 요청을 했는 거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개발을 해주는 쪽에서는 당연히 개발비를 받을 거고, 그 개발비를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가 돼요? 재단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재단 소유가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는 이미 돈은 나갔으니까 관리를 하는 기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런데 문제는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메인넷으로 하나가 있는 것이고 KOK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지금 K 스테디움 PT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빗 컴퍼니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들이 영리법인인 K스테디움 PT를 만든 것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KOK 플레이와 KOK 토큰에 대한 부분과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그리고 여기에 KOK를 메인넷으로 전부 이전을 시킨다. 이거는 이거는 이 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어떤 말도 잡아내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나요? 당초 계획한 메인넷 설계는 미디움의 전략기획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거는 설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미디움 전략기획실에서 하든 말든, 이거는 메인넷이라는 것 자체의 설계는 있잖아요. 말 그대로 메인넷. 그냥 그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러나 퍼실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용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거지요. K스테디움의 이념을 담은 백서 또한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하고 최영규 박사님은 검토하는 정도였습니다. 또 폄하를 했어요. 일단은 아래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검토하는 정도였다. 왜? 여러분들 2021년 5월부터 뭐 저거 5월인가 4월부터 최영규 이사장이 거기 CE로 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이네들이 최 이사장이 거기에 매일같이 출근을 할 필요도 없다. 가끔씩 한 번씩 나오면 된다. 그게 다였었어요. 그러니까 배제를 시킨 거죠. 최영규 이사장이 원래는 1대 시작할 때, 1기 시작할 때 뭐였었어요? CTO였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 회사가 조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사의 CA로 가고 뭐 희한하게 하여튼 그때부터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그 자체가 이 전반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어, 그 뭐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우리보다는 낫겠지만은 거의 뭐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게 2000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라는 회사가 여기 KOK에 들어오면서 그 최영규 이사장이 어 3기 재단 이사장으로 되면서 그때까지는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해온 거죠. 근데
2대 강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대 강지원에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도대체 누가 이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을 완전히 식물재단으로 만들고 법인세도 안 내고 해가지고 비활성으로 만들고 이 상태가 공백 기간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밖에 없죠. 그게 거기에서 바뀌었는 법에 따라 가지고 뭐 재무제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라는 것도 수백 불에 해당이 되니까 그거를 아는 게 결국에는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시점이 그 비어있던 기간이에요.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보상의 구조를 마이닝에서 리퍼럴로 전환한 것 또한 미디움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잘못이에요. 거래소가 활성화가 되는 데에는 신규 스테이킹이 돼야 되는데 마이닝에서 무료 리퍼럴로 전환한다. 보상의 구조를 마이닝에서 여기서는 자기는 또 마이닝을 썼어요. 나중에 보면 또 기상찮은 또 논리가 나와요. 마이닝에서 무료 리플로 전환한 것 또한 미디움의 계획이었다.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없고 수요가 없는데 무료 리플을 말 그대로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은 마일리지를 주고서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KOK나 뭐 또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또 뭐 변환을 시켰던 KOK로 바꿔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료 리플이라는 거는 거래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료 리플을 짜는 보상받은 것 갖고 언제 거기에 제공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을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큰 계획 아래 이게 죽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에 누가 신규 스테이킹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플랫폼 가격 조정 안 하니까 올라갈 때만큼 내려올 때도 따라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거래소가 엄청나게 활력이 붙으면서 신규 스테이크 소개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 늘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의 가격이 거래소 가격보다 높았으니까 그럼 그 갭만큼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거래소가 계속 움직였겠죠. 이와 같은 큰 계획 아래 정말 지금 성질이 막 엄청나게 나요. 최은교 박사님을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 이 세상 취임 전까지 메인넷 개발사인 미디어메 CA로 모셨습니다. 2022년 4월 달에 이사장 취임을 했죠. 5월이 아니고 그 다음에 CA로 갔는데 모셨는데 모셨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모든 귀와 입을 막고 눈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메인넷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탭 영입을 제안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 뜻을 이해를 하세요? 글로벌 탭 영입.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 어떠한 특별한 목적, 그 다음에 역할을 가지는 사람 또는 뭐 물건을 말하는 것. 이게 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알고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글로벌 급의 인재 영입을 제안해서
외부 인사들이 미디움과 계약을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외부 인사들은 어드바이저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과 미디움과 계약을 하게 된, 왜 갑자기 KOK 재단이 있는데 여기와 계약을 하게 됐을까요? 재단의 역할을 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단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재단 자체가 그 상태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거죠. 이 KOK 우리가 지금 떠들고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띄운 거는 이 공지사항이 KOK 플레이의 앱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지가 이 하잘것없는 이 뭐고 용역사가 이런 말 자체를 내뱉는 것 자체가 안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다만 박사님의 지인인 어드바이저들이 겉으로는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외부 인사는 바로 어 최영규 이사장과 최영규 이사장이 소개한 이 어드바이저들이라는 이야기죠. 그 어드바이저들이 계약을 하면은 무조건 하고 했어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재단이었죠. 그런데 그걸 지금 미디움과 계약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박사님의 지인인 어드바이저들이 겉으로는 KOK의 비전을 말하며 계약금으로 받은 KOK를 하락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최영규 CA님께 말씀드리고 어드바이저들과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픈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현실과 접목을 시켜보면은 이런 말을 써놔놓고 이네들을 버러지 같으니까 결국에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네들을 지금 어떻게 대우를 했나요? 어드바이저 하나는 재단 이사장이 돼 있고 어드바이저 4명 중에서 1명은 빠져나가고 2명은 다시 어드바이저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율배반적인 일은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위촉을 한 거잖아요. 좀 더 봅시다. 두 번째는 메인넷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움은 싱가포르 소재 K 스테디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K 스테디움 PT 프라이빗 리미티드 싱가포르요. 그러면은 비영리 재단에서 영리 재단으로 전환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지난번에 언급했잖아요. 인수할 자금이 없어서 못했다. 거기서도 정말 배꼽 잡고 웃어야 되는 일이고요. 비영리 재단으로 여기에는 가치가 제로인, 그러니까 가치가 제로였던, 어떻게 보면은 KOK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50만 개를 발행을 해도 수분 만에 발행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그게 가치가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라고 이야기하면 2021년 4월이에요. 4월에 그 KOK 가격이 1달러로 칩시다. 그러면 50억 달러예요. 그럼 6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말이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메인넷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거를 왜 지들이 하냐 이거예요. 재단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박힌 돌을 떼내버리고 이 굴러온 돌이 모든 것을 해요. 저는 표현을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집주인이에요. 내가 등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깡패가 기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눌러 앉으면서 모든 거를 집안일의 모든 거 뭐 저거 씀씀이라든가 이런 거 지 혼자 다 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내 걸로 내가 가지고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왜 법인이 추가가 필요하냐 이거죠. 엄소거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맞추어 KOK는 메인넷 시대를 선언하려 했고 새로운 재단 이사장으로 최영규 박사님이 거론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단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그 표현으로 하면은 K 스테디움 파운데이션 만들려고 했던 그거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재단은 결국에 안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었던 그 자체가 그거 정말 그게 예를 들어서 KOK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재단이 있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미디움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KOK 이거에 대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한 지붕에 한 그 법인에 한 재단에 두 개의 재단이 생겼다는 수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최영규 박사님을 미디움의 CAS 3대 이사장에 취임하도록 재단에 강력히 주장한 것 또한 김판중 본인이며 재단 이사장을 외주업체의 의장이라는 작자가 어, 취임하도록 재단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3대가 최영규 이사장이 재단에 어, 이사장으로 오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강력하게 어, 뭐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때까지 2대 강지원이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강지원이가 일을 안 한 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저걸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이유가 뭐 계약 관계를 지금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 2대 그 1기 2대 이사장은 그 역할을 그때까지 이 넘겨주기 전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2대 강지원이라는 이 작자가 엄청나게 또 우리한테 얻어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내용이 그 당시에 그렇다고 치면은 2대의 재단에 몸을 담고 있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는 이력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강지원이라는 이사장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 전체 내용이 정말 엉망진창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영규 박사님을 미디움의 CA에서 3대 강력히 주장한 것 또한 김판용 본인이며 오너월렛을 이사장님께서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KOK 파운데이션에 요청드린 것도 저였습니다. 여기에서 KOK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 누구였나는 거죠. 그리고 이사장이 그 KOK 파운데이션에 누구한테 요청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한지욱이라고요? 또 다른 뭐고 소위 말해서 여기에 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여기에 전주 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라는 이야기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KOK 토큰 만드는데 전기료 몇 분 동안 드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냐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이 앱을 만드는 데에 들어갔던 비용 그 정도라고 따지면은 그만한 정도 그 자체에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거는 쓸모없는 유슬레스한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가상사업이죠. 말 그대로 그냥 버추얼 상태로 가상의 상태로만 남아 있는 거죠. 이는 새로운 재단 설립에 따라 미디움이 밟은 과정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저희 실책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막 정말 열불 나고요. 그냥 웃자면은 배꼽 잡고 배꼽 빠질 정도로 웃어야 될 이야기예요. 서각과 자산 이전에 다른 자산 탈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으로부터 운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25억 개와 소위 마스터키의 이슈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인 한 개 한 개, 토큰 한 개 한 개가 돈인데 어떤 미친 인간이 운영사한테 25억 개를 보관을 하도록 줬는지 저는 이 작자를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25억 개 이거는 돈인데 개발하는 업체에 왜 이게 넘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키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발하고 하는 데에 그 이게 굳이 이 마스터키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좀 헷갈려요. 이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은 말장난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 얼만큼 이게, 이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마스터키와 오너 월렛은 전혀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움이 보관 중이었던 것은 마스터키가 아닌 오너 월렛이었습니다. 근데 마스터키를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터키를 내놔라 했거든요. 오너 월렛이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오너, 소유주, 소유자. 근데 여기는 홀더 월렛이라고도 하고 오너 월렛이라고 하는데 25개 어쨌든 그 25개가 들어있는 지갑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오너 월렛의 보관 방법에 따른 이견이 중도에 생겼습니다. 미디움은 우선 보관의 목적으로 KOK 25개를 전달했고 주인도 아닌 게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었으며 또 그거를 재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관리의 주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고 갈 수 있었는지 용역사가 이런 권한을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전달을 했대요. 뭐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달을 했겠지요. 이 오너 월렛 인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음용 소각용인 25개 물량이 4개의 지갑, 4개의 지갑으로 분리되었고 그중 일부가 시중에 나온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최 박사님께 다급하게 이유를 여쭈어보니 입사한 지 4개월 정도 된 사무총장이 5억 개를 건넸으며
재단을 운영하는 정권을 임했다 하셨습니다. 이 중 수백만 개는 어드바이저 비용 또한 또한 100만 개는 사무총장 인센티브 그에 더해 재 박사님의 운영비로 추가적으로 수백만 개를 거래소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은 사용했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어, 입사한 지 4개월 정도 된 저 사무총장한테 5억 개를 줬고 5억 개를 건넸으며 어, 이 중 수백만 개는 어드바이저 비용이라고 했어요. 일단 수백만 개. 그 다음에 최소 100만 개는 넘는다는 이야기죠. 또한 100만 개는 사무총장 인센티브.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한테 또 100만 개 있어요. 그러면 뭐 최소한 300만 개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추가적으로 수백만 개를 거래소에 매도를 했대요. 그러면은 또 수백만 개면은 200만 개 이상이면 500만 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임시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개수가 있잖아요. 4억 9,700 몇십만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갔지만은 매도 물량으로 나가는 거는 몇 개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최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500만 개 이상인데 500만 개가 아니고 뭐 600만 개, 700만 개도 될 수 있죠. 그러면 4억 9,700만 700 몇십만 개라고 그랬으니까 맥시멈이 200 그게 300만 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나머지 물량은 안전하게 직접 보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주고받았는 메일에 이게 미신고 물량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매도라든가 뭐 움직임이 없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25억 개는 절대 매도돼서는 안 되는 소각 물량이며 여기서 소각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25억 개를 소각할 거면 처음부터 뭐하러 만드냐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소각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신고 물량입니다. 소각용이며 미신고 물량입니다. 그래서 미신고 물량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KOK가 거래소에 상장될 때 규정에 따라 유통 물량 및 예정 물량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KOK는 현재 글로벌 거래소에 50억 개 발행된 상태로 그중 15억 개만이 유통 물량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그 주소까지도 함께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유통 물량 외에 거래 물량은 미신고 물량으로 분단하고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미신고 물량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건은 거래소에서 가차없이 상장 폐지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소각이 제가 알기로는 한 550만 개, 뭐 몇백만 개,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많이 소각이 이미 이루어졌죠. 유통시장에 나온 게. 그러니까 뭐 추가로 그 미신고 물량에 추가로 그 정도는 또뭐 신고를 하고서 유통을 시킬 수도 있겠죠. 최근 윈믹스의 상장 폐지 사태로 거래소가 미신고 물량이 있는 토큰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지 모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움의 케어케 파운데이션과 제휴를 체결할 때 요청한 사항 중 재단의 보유 물량 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재단은 어떤 경우에도 거래소에 신고 없이 보유한 KOK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재단의 보유 KOK 매도는 신뢰의 문제이며 나아가 상장 폐지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운영사인 미디움이 오너 월렛을 보관한 것은 미디움이 미디움이 재단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사실 재단 위에 있었고 모든 권한을 재단 대신에 다 했어요. 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전에 수차례 있었던 해킹 및 보안 사고의 방지를 위해 락과 언락 기능이 있는 오너 월렛을 미디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해킹이 들어오고 하면요. 이거는 제가 그 보안업체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이거는 국정원까지 나서고 그 보안과 저 해킹과 관련해 가지고 오만 대에서 다 뛰어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 이거를 그 해킹에 대한 부분을 어 보안 그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만큼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미디움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안을 위해서 또 유사시에 발빠른 대처를 위해 누구 한 사람이 오너 월렛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제3기관에 보관하고 그 보관 기간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은 오너 월렛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줬다는 이야기였네. 동시에 케어케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성품을 의심하지 않았던 최윤기 박사님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오너블렛에 관해서도 협의를 이루었으나 다음날 박사님께서 합의를 깨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은락 기능을 가진 오너블렛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시장에 논란을 증폭시켜 오너블렛이 아닌 마스터키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시며 오너 월렛이 재단 소유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니 많은 프론티어 분들이 미디움이 보관 중인 오너 월렛에 재단이 보유한 각종 암호화폐 자산이 들어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너 월렛, 여기에서 오너 월렛이라고 하는 월렛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의 지갑에는 보면은 비트와 이더 그 다음에 KOK, USDT가 있는데 비트의 지갑 주소는 우리는 달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지갑 주소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너 월렛에는 KOK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비트와 이더는 다른 지갑에 다른 주소에 지갑 주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너 웰렛에는 25개 여기에는 이게 비트와 이더가 없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 글을 쓴 쪽밖에 몰라요.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오너 웰렛이 오지 않아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 이메일 유출로 미디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이사장님과 함께 한 우리 직원 들뿐 아니라 재단 관계자들도 이사장님의 현재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자꾸 재단 관계자들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전주라는 것들이 싶은데 그리고 자기들 그 지금 뭐고 용역사의 직원들을 뭐 그렇게 여기에 언급을 해야 될 그런 저 존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막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의 저기, 그 권한이라든가, 한 짓은 100% 그냥 그 재단이 해야 될 일들을 했고, 근데
띄엄띄엄 뭐 저기 그 재단을 언급하면서 재단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단에서 뭔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때의 현재 가치로 수천억에 달하는 재단 소유 KOK가 시장에 매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월렛의 인계가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 회사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회사에서 공지를 띄웠고, 우리가 다 여기 저기 어떻게 보면 앱은 인터넷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지금 2, 3일 차인데 뭐 4, 5, 6일 차 계속 가보면은 이게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이 KOK 플레이 우리 90만 유저들이 저거 뭐 회원들이 유료 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랫폼 가격 조정도 안 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운영사라는 게 본래 언급이 돼 있는 공지사항의 내용으로 보면은 콘텐츠 공급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앱 개발에 앱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이게 그거였잖아요. 근데 뭐, CSA 뭘 연락을 해도 공지 나오는 거 보면 맨날 뭐, 시스템 오류, 뭐, 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 말고는 뭐 제대로 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거는 분명히 제가 그 어디 두 사람, 여기 이 회사 사람하고 재단 사람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쪽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주고받았 어, 이 나중에 그 메일을 주고받았던 그 이 회사의 부사장이던 박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최영규 이사장한테 보냈던 메일, 그거를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을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어, 공유 파일로 해가지고, 공유 화면으로 해가지고는 못 보여드리지만은, 그거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에 이 부분과 좀 연관시켜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아이고, 까먹었다. 아, 씨. 내가 오늘도 막, 뭐 머리가 좀 쥐가 날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시간만 계속 끌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가능하면 오후 2시에, 줌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